예제 9번 단면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방향을 일단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놔 주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단면선을 항상 수평으로 두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죠. 위쪽으로.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느 부분 단면을 그려야 되는지를 도면 검토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GL선에서부터 마감 높이는 따로 조건상 부여되지 않았고요. 계단은 세 단의 계단이 있는 현관문 단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발장이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5mm 줄기초를 그려야 되면서 현관문 중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룻대 중심선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밑에 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거실 중심선보다는 왼쪽 주방이나 방, 벽지 중심선이 가장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지붕 물매를 그리셔야 되고, 기초는 현관문 쪽 1.5mm 줄기초, 그다음 중문이 있는 1.0mm 줄기초, 이렇게 두 개를 그리셔야 될 것 같고, 거실에서는 욕실의 벽선이 보이고 욕실 문이 보이는 정도까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도면 검토가 끝나시면 도면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치수가 주어진 게 있으면 주어진 치수대를 맞추셔야 되고요. 딱히 치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네, 치수를 스케일 100분의 1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작업하시거나 도면상에 있는 치수를 응용을 하셔서도 주어진 조건이 없다라는 전제로 보신다면 그렇게 측정을 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DI 하셔서 도면 양식 작업을 하신 게 스케일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일단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20 곱하기 40 빼면 16,800이 맞는 거고요. 또 여기 도면층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면의 색상이라든가 또는 특히 중심선을 센터로 바꿨는지도 일단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바이레이어의 기타에 들어가셔서 자세히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전역을 스케일 적용 같이 40으로 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라인을 해서 1.5mm 줄기초 중심선에 벽지 중심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은 1200, 2100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없애 왼편으로 1200, 2100 네, 이렇게 하고 여기가 마룻대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지 뭐 여기 간격이 1200이니까 한 1000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편으로 한 1000, 네, 이 1000은 네, 주다면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실벽지 중심선이 보이죠. 네, 그래서 마룻대 중심선에서 4300 이렇게 준하시면 되겠죠. 없애 여기서 4300. 네, 치수가 주어지지 않은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또 현재로 설정을 주단면으로 바꾸고, 네, 여기 두 번째 있는 중심선에서부터 기초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잡석 400, 두께는 200, 네, 밑창 콘크리트는 50, 마이너스 X축으로 100, 철근 콘크리트 200, 마이너스 X축으로도 200. 네, 세로선은 좀 길게 빼주시고, 네, 밀어해서 걸침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수직축이 되는 두 번째 점을 지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네, 기초가 두 개였어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시켜 주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복사를 하시고 그냥 선택해서 지워 주셔도 되고, 네, 그러면 여기 1.0B가 아니라 얘는 1.5B로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GL 라인을 900 철근 콘크리트 밑선에서 준하시고, 단열재가 120이니까 전체 벽 두께는 420. 네, 그런 다음에 스트레치 걸침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그리고 1.0B 벽선을 1.5B 벽선으로 기초선을 늘려주시고요. 이 선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네, 오른쪽으로 늘려주시고, 네, 여기 끝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대충 잡으셔도 되고 중심선에다 맞춰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중심선을 이동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봐주시는데, 중심선은 어떤가요? 이동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1.0B 중간에 중심선이 있어요.
현관 계단이 3단인데 지금 3번째 계단이 거실 벽체 선에서부터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옵셋 여기서부터는 320이라는 거실에 벽선이 있는데 여기서 대충 일단 기준을 맞추시면 되겠죠. 한 단 높이는 150, 한 단 너비는 300, 한 단 높이는 150, 한 단 너비는 300. 네, 한 단 높이 150을 일단 했어요. 이 150이 지금 방금 중심에서 320 벽 마감선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시고 여기 현관문까지는 한번 끊어주시고 여기까지가 현관이었던 거죠. 여기서 150만큼 한 단이 올라가고 줄기초도 한번 끊어주시고 절단선까지. 네, 그리고 나면 지혜선도 네, 현관 계단 앞쪽까지.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반자 높이를 준하셔야 되겠죠. 네, 조건선 반자 높이가 2400이었다라면 2400. 네, 만약에 여기서도 하시면 2400 하기보다는 그냥 높이를 그냥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추적하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도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반자 돌림 때 단면을 그릴 거예요. REC 하셔서 네,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X축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5.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1.5배 줄기초 마감선도 끊어주시고 저는 얘를 복사 한번 할게요. 반자 돌릴 때 단면의 오른쪽을 잡았다라면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고요. 네, 여기도 대충 일단 이동해. 근데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한번 네, 무브를 하셔야 되겠죠. 왼쪽을 잡아서 왼쪽으로 다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반자돌 때 인면선은 45. 네, 아래로 45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옵셋 2100만큼 개구부 높이를 준해주시고 네, 이때 자르기. 네, 2020 버전은 빠른 작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한 번 더 엔터를 치시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사용자가 2021 버전이라면 모드에서 지금 빠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객체를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셔도 되세요. 네, 마루대 중심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중심선이 지금 왼쪽에 있는 중심선인 거죠. 간격을 봤더니 5400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물매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셋 네, 여기서 5400 벽체 중심선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까지 반자선을 연장을 하고 연장한 거에서 세로선 500을 올리신 다음에 X라인 물매를 적용하죠. 500 올린 데를 기준점으로 잡고 X축으로 10, Y축으로 4 가는 물매 높이 엔터 한번 치시고 한 번 더 엔터해서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죠. 네, 요 객체는 이제 여기 지붕 물매를 잡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딜리트 해버리시면 되고요. 내가 작업한 물매에서 슬래브 두께를 철공 콘크리트 120을 위로 가셔야 됩니다. 아래가 아니라 120, 위로 120. 네, 그런 다음에 밀어 마루대 중심선의 기점으로 좌우로 넘겨야 되니까 세로축이 되는 두 번째 점을 지정. 네, 그리고 여기 마루대는 좀 보강을 한번 해볼까요? 기울어진 선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300 하신 다음에 네, 역시 여기 교차점은 잡히지가 않겠네요. 수평선을 하시고 필렛을 하셔서 네, 다중 옵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해주는 것까지 해주셔도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필렛을 해주셔도 선택하기가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르기를 여기 자를 거고 또 여기도 자를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1.0B 조적벽이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뚫어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자르기도 또 2020은 가능하더라고요. 지우개 하셔서 하셔도 되고 자르기로 실행을 해서 지워버리셔도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지붕의 물매 끝은 단면 처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럼 내가 그리고 있는 단면선에 요 단면 처마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중심에서 조건상 600 나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현관의 중심선에서 600 옵셋 네, 600만큼이 단면 처마 위치였던 거고 거기서 라인 200 하시고 네, 폭의 두께는 120 네, 세로는 그려주시고 필렛
네, 다중을 이용하셔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나면 J 엔터 하셔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결합이 되어 있다라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결합이 또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필렛을 한 번 더 다중하시고 여기도 결합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마루대 반대편에 지붕 물매도 안 됐어요. 지금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엔터 치고 나오면 어떤가요? 네, 폴리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셋 바깥쪽으로 20mm 몰탈선 액체 방수층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되어 있다라면 복사를 해서 나중에 인면도를 그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나시면은 단면도를 조금 더 완성을 한다라면 네, 선택을 하시고 네, 뭐 여기에 기본적으로 몰탈도 단면, 그다음 반자 돌림 때도 단면이죠. 반자선도 단면, 그다음에 현관 계단, 거실 네, 이런 부분도 단면이에요. 선택하고 단면. 네, 인면선 반자 돌림 때 인면선은 인면이나 문자 치수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현재 작업할 선도 네, 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현관 계단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네, 결합을 할 건데 하기 이전에 지혜선보다 기초선을 300만큼 내려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잡으셔도 얘는 결합이 안 됩니다. 옵셋 인조서 네, 20mm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두께를 할 건데요. 계단 한 단에 대한 걸 하셔도 되고 길게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X 분해를 해주셔야지 각각 간격 띄우기가 될 거예요. 옵셋 간격 띄우기 150, 네, 얘도 150, 네, 얘도 150을 해서 준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필렛을 다중을 이용하셔서 얘랑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요거는 지우고 그런 다음에 복사를 걸침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밑에 있는 이 위치를 여기다가 위치점을 잡아주시고 라인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배 네, 그려주신 다음에 자르기 네, 이렇게 자를 객체 얘는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지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고 해버리시면 되겠죠. 특성일치 단면선으로 주단면선을 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현관 쪽도 해보시는데요. 20mm 인조서 그런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150 네, 여기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200 이렇게 준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현관문 나중에 단면을 그릴 때 여기 마감도 같이 20mm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얘는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중문이 있기 때문에 틀 그리면 커버가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간격 띄우기 안 하셔도 되고 거실 쪽은 20mm 그 다음에 콩자가름 배 네, 단열재 바닥 단열재가 85 그 다음에 콘크리트 150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200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열재를 줄기초까지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85,85로 해주시고 자르기 하셔서 밑에 자르기를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르기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생각나시는 김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죠. 네, 특성일치 단면선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온수 파이프까지 해볼까요? 서클 해서 콩자갈의 대략 중간점을 지점으로 12.5로 파이 지름이 25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의 중심점을 잡고 적당한 크기에 원을 그리신 다음에 라인으로 4분점 이용해서 십자표기 해주시고 네, 요거를 경로 배열을 할 건데요. 온수 파이프를 선택하시고 경로선 선택 그런 다음에 사이 간격은 250 네, 이렇게 하시고 배열 닫게 하시면 되겠죠. 네, 밖으로 나가 있는 객체는 선택하고 딜리트 또는 이레이즈 명령어 선택하고 객체 선택 실행 엔터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되고 나시면 이제 지붕 쪽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되 REC에서 물끈기 홈을 파주시고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르기 네, 그러면 네, 파지게 되는 거죠. 자르기 네, 네, 이렇게 홈이 파지게 되는 거고요. 옵셋해서 방수층 10mm만큼 간격 띄우기. 네, 그런 다음에 특성창을 열어서 바꿀 객체 선택을 하시고
네, 도면층은 해칭, 네, 선 종류는 히든, 네, 전역폭은 2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배열 닫기 하신 다음에 네, 축척이 만약에 너무 크다. 뭐 지금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간격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축척을 0.4 이렇게 해주시고 비어있는 화면에 클릭 또는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하를 그리기 위해서 분해를 한번 시킬 건데요. 네, 여기 중간을 찾으시면 요 지금 작업한 방수층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클릭하셔서 분해를 시켜주시고 옵셋 기와는 20으로 네, 또 20, 또 20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라인에서 모서리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옵셋해서 300, 기와 한 장은 300, 그 다음에 300 안쪽으로 네, 그래서 기와 한 장이 30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두께 20mm나 기하거리 21mm는 안쪽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네, 라인에서 기하를 그려주시고 요 선은 선택하고 딜리트 플랫을 하셔서 다중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고요.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그립점 이용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되겠죠. 네, 각재 표기 해주시는 것까지 하셨다면 기호 한 장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경로 배열로 기하를 선택하시고 엔터 경로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 간격은 260이나 또는 259로 해주시고 배열 닫기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마지막에 요 한 장짜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그런 다음에 미러를 하실 때 윈도우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선택하시되 네, 마루대 중심선으로 좌우로 넘겨야 되니까 수직점이 되는 두 번째 점 지정 해주시고 엔터 자르기 하실 거라고 하고 자르 객체 네, 여기도 자르고 여기 계속 자르기도 실행이 돼요. 하지만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불필요한 객체는 선택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옵셋 암키아를 그린다 하면 왼쪽으로 150, 오른쪽으로 150 네, 아크로 암키아의 호 모양을 살짝 작업을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옵셋 20mm씩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양쪽 끝은 라인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역시 자르기 하셔서 자를 객체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지울 객체라고 선택하고 하시면 되겠죠? 네, 서클 해서 스키아를 그릴 건데 반지름은 100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30 네, 옵셋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 간격 띄우기 옵셋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네, 원으로 다시 그리셔도 상관없겠죠? 자르기 할 때는 이렇게 울타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단 쪽은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로 실행을 하세요. 엔터. 용머리는 아까 30 간격 띄우기 하셨던 안쪽에서 중간은 150, 바깥쪽으로는 100, 네, 또 100 해주시면 되겠죠? 자르기 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네, 자르기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지우기. 네, 지우기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네, 용머리는 선택하신 다음에 해치를 좀 바꿔주시면 시점상 멀리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하만 좀 수정을 해볼까요? 네, 아래로 50, 네, 두께는 20, 네, 세로로 길게 플랫을 하신 다음에 얘는 선택하고 지우시고 네, 복사를 하실 거고 네, 여기 기준을 여기에다가 스트레치 하셔서 걸침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끝을 네, 늘려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반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옵셋 반자 높이 6mm 네, 합판 6mm를 할 것이고 반자틀 각재는 1.5b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45, 45로 하시고 반자틀 각재 대각선으로 표기 네, 이때 중간에 기초가 있어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무시하시고 경로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경로 배열할 객체는 반자틀 각재 경로선을 선택 그리고 나면 사이는 450으로 준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1.0B 줄기초부터 다시 450 간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동을 해주시고 이 끝은 복사를 그냥 하나 해주세요. 추가로. 네. 그런 다음에 옵셋 가로각재 45
또 여기 가로각질 45를 간격 띄우기. 달대도 그려볼까요? 네, 달대까지 하고 도면층을 바꿔볼게요. 옵셋 하셔서 네, 달대 45 각지도 해주세요. 특성일치, 인문치 도면층으로 가로각지도 선택을 하시고 달대도 선택. 네, 경로 배열할 때 달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경로선을 선택해 주시고 요 사이는 900 간격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배열 닫기. 뭐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우리가 반자트 각지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역시 무브할 객체 선택하시고 네, 여기를 선택하고 중간으로 해주시고 나면 얘는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네, 경로선도 지우고 이번에는 연장을 할 거예요. 익스텐드 연장. 역시 자르기나 또는 연장이 다 빠른 작업이 되어 있어서 바로 갖다 대시면 기준 없이 네, 연장할 객체가 계속 선택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달대 바지를 그려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60으로 x는 60이지만 컴마 네, y축은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겠네요. 네, 무브해서 위치점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인서트 네, 걸어주고 볼트 채우고 이렇게 철무까지 해주셨다. 그럼 복사를 해주실 때 기준은 항상 달대를 기준. 내가 달대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셨다면 여기도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네, 여기는 평평한데 내가 기울어진 기준의 요만큼의 차이가 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브 하셔서 천장면에 잘 붙여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수평 끌 때는 네, 여기는 굳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략 하단에 위치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되 네, 위로 45 가셔도 상관없고 네, 또는 아래로 45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자르기 하셔서 자르 객체 네, 달대를 기준으로 수평 끌 때 뒤에 있다라고 하시면 작업하기도 쉽거든요. 네, 그리고 십자 모치기 모양으로 못을 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성일치 MA 명령어로 실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얘를 복사를 할 건데 달대하고 수평 끌대하고 만나는 데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 그 다음 중간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르기. 네, 자르기 하신 다음에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얘는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네, 단열재 90으로 네, 180이기 때문에 반절의 2분의 1만큼 간격 띄우기를 적용해 주시고 네, 90만큼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은 자르고 여기도 혹시 자른다 하고 나면 얘도 계속 자를 수는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지우기를 이용하셔도 가능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NC 창을 열고 바꿀 객체인 단열재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도면층은 해치 네, 선 종류는 배팅 그리고 축척은 0.2 해주시고 엔터 네, 그 다음에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고 나면 네, 여기 단면에 반자트를 복사를 할 건데요. 반자 돌릴 때 밑라인에서 철근 콘크리트에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 자르기. 전 자르기 할 거거든요. 대신 여기 계속 자르셔야 되니까 항상 자르고 난 나머지는 지우기 하셔서 실행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네, 반자 돌릴 때 단면하고 반자트라고는 중간에 이용하셔서 세로 축이 되는 두 번째 점을 지정하면 좌우로 미러가 됩니다. 네, 각재 표기하시면 조건상 첨화반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으로 작업이 끝났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쪽에 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벽선이 거실 벽선이 있었고 여기서도 첨화 나옴선이 있을 거예요. 특성 1층에서 네, 도면층을 인문치 도면층을 바꿨고요. 여기에 중심선, 요 벽선은 그렸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고요. 여기에 거실에 인면첨화가 보이거든요. 인면첨화도 중심선에서 600이었어요. 여기를 그려본다라면 거실의 중심선에서 인면첨화도 600 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단면하고 인면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짧은 안쪽에 있던 이 지붕의 물매선을 몰탈선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고 익스텐드 연장할 건데 여기까지 연장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죠? 네, 라인에서 여기서 이 세로 높이값 네, 230 네, 그 다음에 600 그런 다음에 230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릴게요. 네, 그리고 얘는 자르기를 하시거나 그립점을 이용하셔서 수정하시고
중심에서 처마 나온 600선은 네, 요 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고, 그럼 다음 도면층은 네, 인문치 도면층, 기와를 인면기와를 그린다. 네, 60만큼 간격 띄우기. 첫 번째 모양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50, 네, 폭은 20, 살짝 기울어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도 마감을 끊는다라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거시나 방마감선이에요. 일단 벽선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저는 대충 이렇게 추적하기를 이용해서 마감선을 따도록 할게요. 네, 내부 쪽을 그리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현관문 쪽 단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러면 단면선으로 도면층을 바꾸신 다음에 도면을 봤더니 중심에서 살짝 왼편이기도 하고 살짝 중심선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일단 뭐부터 해주시냐? 여기서 2100이라는 현관문의 높이를 일단 그려주시고요. 거기서 현관 틀이 안쪽 밑으로 생겨야죠. 문틀 포함해서 2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는 120인데 Y축은 45.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문틀 포함한 게 210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현관문은 바깥쪽으로 생겨야 되죠.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생기되 마이너스 36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40mm 적용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20. 네, 그런 다음에 네, 90도로만 열려야 되기 때문에 무브 15mm만큼 문틀 안쪽으로 마기를 이동을 시켜주시고 자르기. 네, 요거를 네, 복사를 할 거예요. 문지방을 안 그린다라고 하면 마기만 복사. 만약에 난 문지방이 있는 현관문을 그릴 거야. 그럼 미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사를 했고, 만약에 중간 마기도 그리겠다. 그럼 중간이 어딘지를 살짝 보신 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아래의 위치가 손잡이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세로 인면선 눈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렇게 유리 단면 했는데 여기까지 질러갔어요. 자르기를 그냥 실행해 버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위에는 고정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끝을 잘 잡아주시고 복사.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복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유리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네, 인면선도 그려주시고, 도면층은 한꺼번에 바꿔버릴게요. 인문치 도면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손잡이. 네, 손잡이도 현재로 인문치 도면층은 미리 작업하실 때마다 미리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적당한 크기 부분 20으로 준하시고, 여기도 적당하게 부분 20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손잡이를 위에보다 밑에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스트레치 살짝 줄여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밀어 중간은 마기의 중간으로 세로축이 돼야 되는 두 번째 점 지정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벽선과 여기 벽선이 있을지는 도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모서리 벽과 이 모서리 벽이 보이겠네요. 오른쪽은 그대로 끝나시면 되는 거고, 네, 왼쪽은 내부는 몰타리 마감이라서 네, 요거를 그리고 나면 20mm 네, 이렇게 그려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바깥쪽은 붉은 벽돌이 마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줄기초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여기가 마감이 아니라 그리고도 봤더니 단면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몰탈 20mm 해서 네, 마감선을 긋고 여기서도 20, 네, 여기서 중간하고 객체 스냅 직교하고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이 아니라 객체 스냅 직교로 가셔야 됩니다. 네, 문틀을 그리기 위해서 가로는 봤더니 240이에요. 마이너스 45. 목재로 그리시면 되겠죠. 네, 양쪽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때 그리실 때 네, 마기를 넘길 때는 요것도 역시나 문틀 포함해서 이렇게 넘길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선을 그리실 때 문틀에서부터 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네, 마기를 그릴 건데 어느 쪽 문이 잘려 있는지 볼게요. 네, 왼쪽이 잘려 있고 오른쪽은 보여지네요. 그러면 왼쪽 중간점 잡아서 왼쪽에 네, 문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20으로 마기값 동일하게. 네, 말하자면 미석이 형태의
창문인데 창문이 아니라 문으로 네,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중간에 유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맞은편도 있어야 되니까 뭐 간격 띄우기를 하셔도 되고 36만큼 또는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요거를 밀어 넘기셔도 되지만 네, 애초 얘가 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단위 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문 그리는 걸 생각하신다면 그쵸? 익스텐드 반절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할 것이고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그냥 새로 그릴 걸 그쵸? 짧게 그리고 연장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한꺼번에 바꾸셔도 되지만 도면층을 미리 바꾸셔도 상관없겠죠. 인면에 해당할 것 같다라는 선들은 네, 우리가 문 그렸을 때도 여기 유리 빼고는 다 인문지 도면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미러를 해버리죠. 네, 미러를 해버린다면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중심선이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심선 Shift 키 눌러서 해제, 얘도 빼버릴까요? 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을 잡고 이렇게 넘겨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감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만약에 현관 이쪽에 DI 하셔서 내가 신발장은 그려보겠다. 그럼 960인 거예요. 근데 도면을 봤더니 문이 4짝이네요. 만약에 그린다라면 그럼 REC 네, 일단 네, 가로가 900 DI 내가 잠깐 잊었네요. 네, 900 DI를 해서 보시면 960 네, REC 하셔서 가로가 960, 한 1200 정도 높이는 작업을 하셨어요. 네, MA 하셔서 네, 도면층을 몽땅 다 해주셔도 되고요. 애초에 현재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네, 안쪽으로 20만큼 네, 그런 다음에 문을 나눌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누는데 네 짝으로 그려야 된대요. 예를 들면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냐? 네, 라인을 하나 그리셔도 되죠. 라인 그리고 얘를 복사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워버리고 문 열린 표기를 일단 제가 그려볼게요. 네,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신 다음에 네, 요거를 MA 매칭하는 거죠. 중심선으로 하시고 네, 근데 1.3선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어차피 CH 특성창을 열어서 도면층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시고 축척을 0.4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0.4. 0.4 가지고 되지가 않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얘를 네, 0.3. 제가 딴 거가 선택이 돼 버렸네요. 네, 그러면 0.4는 안 되고 0.3. 엔터 적용을 하시고 닫기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카피하셔도 되고 네, 여기 기점으로 카피하셔도 되고 제가 또 미러를 했나 보네요. 미러를 하신다면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복사를 하신다면 카피 네, 이렇게 잡고 왼쪽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죠. 번거롭다 그러면 일단 뭐 신발장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걸레바지 180이 가야 되고 그쵸? 180이 가야 되는데 여기가 걸려. 그럼 수정.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 욕실문이 있어요. 욕실문은 봤더니 방문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네요. 그럼 조금 작게 하시죠. 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벽선도 있는 거예요. 네, 옵셋, 벽선 정확히 따지면 120이 벽선이겠죠?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교차점을 잡아서 반자까지 그려주시고 얘는 지워버리시고 여기보다 약간 왼편에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왼편으로 해서 저는 한 700만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700, 높이는 2100. 2100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가로가 작은데 뭐 욕실은 한 2000으로 할까라고 한 100을 줄이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대로 놔두셔도 돼. 크게 상관없습니다. 옵셋틀은 네, 40으로 하시고 네, 문은 120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MA 매칭 하셔서 네, 여기 문 부분도 걸레바지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손잡이가 왼쪽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서 원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지름 30, 만약 십자 표기 하신다면 온수 파이프 그리셨던 것처럼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라인으로 그리고 바깥 원은 지우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문 열린 표기까지 해주시고, 네, 요거 매칭 한번 해볼까요? 여기랑. 네, 했더니, 네, 그래도 잘 보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내부 쪽으로 그려지는 거는 작업이 됐는데요. 보통 개구부 같은 경우에는 네, 하중을 많이 받아서 좀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방보를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에 200으로 고재재로 쓰이니까 X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MA 매칭하셔서 도면층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쪽에 나오면 첨화음통은 무조건 1cm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30, 230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단면 첨화에도 무조건 네, 여기 첨화음통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먼저 있고 이쪽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여기는 선홈통과 깔때기가 다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폴리라인으로 중간보다 살짝 왼쪽에서 시작 지점을 보고 깔때기는 살짝 기울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약간 떨어뜨려서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 뒤로 보이는 거라 살짝 계단 선까지만 해주시고 선홈통의 지름은 90이라서 90만큼 간격 띄우기 꺾어지는 위치에는 라인을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리세를 중간중간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20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네, 한 뭐 1000이나 900 간격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교 방향으로 1000이나 또는 네, 이렇게 900 간격으로 이렇게 거리세까지 그려주시면 되고 이쪽에 깔때기와 선홈통이 있을지 없을지는 인면을 그려보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면 첨화는 무조건 첨화 홈통까지만 해주시고 이렇게 벽이 일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깔때기랑 선홈통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림은 다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그재그 절단선까지 해주시고 자르기 하셔서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시고 네, 요 표기도 바로 이제 치수를 표기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너무 하단에 내려와 있다라면 전체 도면 적당하게 보기 좋게 이동을 하시는 것도 적절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면에 뭔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해칭이라든가 뭐 도면만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